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G투업 제나입니다. 이번 해커스 G투업 적중 특강은요, 독해 및 어휘 영역으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본 특강을 보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미리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문제 푸시고 정답 확인하신 후에 특강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독해 및 어휘 영역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GTF 레벨 2의 구성을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하죠. 문법, 청취, 독해 및 어휘 영역으로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GTF 레벨 2. 여기에서 이제 각각 100점으로 배점이 되지만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청취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도, 독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도 문법에서 막 100점 가까이 맞으시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겠죠. 네, 그와 같이 여러분의 목표 점수에 맞추어서 각 영역별로 목표하시는 그 점수 미리 환산하셔서 딱 구성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해 및 어휘 영역에서 28문제 중 몇 개를 맞춰야 내가 목표하는 몇 점을 맞힐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을 알고 준비하시는 거랑 모르고 준비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독해 및 어휘 영역은 이렇게 Part 1에서 Part 4로 지문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각 지문은 내용이, 그러니까 그 주제와 흐름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번 특강에서 함께 하게 될 Part 1은 바로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마치 위인전과 같은 어떤 흐름의 그 시간 흐름이 확실하게 있다는 게 읽으면서도 아주 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태어났고, 초기 업적, 주요 업적, 마지막 그 사람의 죽음, 혹은 현재 오늘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Part 1, 이번 특강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Part 2는 어떤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묘사에 초점을 맞춘 기사, article,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주제가 쉽게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주제로 나오면 또 쉽게 읽히고, 생소한 주제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 Part 2입니다. Part 3, 전문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의 백과사전. So, 백과사전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주지만 근데 전문적인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제에 따라서 어렵거나 쉽거나, 막 생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역사가 나올 수도 있고 과학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Part 4,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상업서신. 바로 Business Letter, 이메일,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art 1, 2, 3, 4 보면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Part 1과 Part 4가 그래도 가장 수월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지문이고요. Part 2와 Part 3는 주제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흐름 맞춰서 Part 1부터 한번 저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제가 출제되는데 5문제는 순서대로 출제되는 독해 문제, 그리고 2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뜻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문맥에 맞추어서도 푸셔야 되는 게 어휘 문제 2개입니다. 지문을 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해석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일단 제목은 확인하죠. 그리고 문제 넘버 1부터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지문이랑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푸시게 되는 거예요. 이 긴 지문을 지금 이렇게밖에 보고 계시지 않지만 이게 first paragraph예요.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풀려고 하면 내용도 기억이 안 나거니와 까먹고 확실하게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paragraph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를 미리 보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뿅! 이렇게 이 오늘의 주인공 칼 벤츠가 best known for, 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지를 보시고 첫 번째 단락에서 best known for 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올지 paraphrasing 되어서 나올지 그건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딱 보고 바로 프로세스가 빠르도록 한국어로 써놓는 거예요. 뭐로 유명, 무엇으로 가장 유명,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1번 문제 빈출 문제이네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지를 가장 잘 알려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인물의 일대기 1번의 빈출 문제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보기도 미리 안 봐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따 지문 읽을 때 보기도 매치하면서 정답을 고를 예정입니다. Number 2. Which is true about Carl Bentz's early life?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린 시절. 그죠? 그러니까 early life는 그대로 early life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벤츠가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arly life에 대해서 맞는 걸 고르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내용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3번. Based on the article, what most likely was a problem at Bentz's first factory? 여기서의 키워드는 problem 그리고 벤츠의 첫 번째 공장이 키워드군요. 여러분들 based on the article 이런 단어는 사실 필요가 없죠. 당연히 article에 의하면 article을 읽고 푸는 문제니까. 그리고 most likely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문제는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추론 문제거든요. 무엇이 뭐뭐인 것 같은가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problem 같은 내용이 지문에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그대로 보기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조금 더 나아간 답변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 같은가? 벤츠의 첫 번째 공장에서 있었던 어떤 프로블럼 상황에 대해서 골라주셔야겠네요. 4번. How did Benz benefit from the popularity of car racing? 여기서 키워드는요. 네, 하나 이상이 될 거예요. 뭐 2개, 3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benefit, 이익을 보다. benefit은 여기서 지금 동사로 주어졌지만 benefits, advantages 명사로도 이점, 장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벤츠가 이익을 보았던 건지, 뭐로부터 이익을 본 거냐면 인기, 뭐의 인기? car racing, 자동차 경주죠. 경주. 그래서 뭐 이게 car racing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지문에서. race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paraphrasing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racing이 나온 그 부분, 그 단락에 아마 정답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 뭔가 이제 어떤 이득을 보았다 부분을 읽어주셔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A, B, C, D의 보기에 by ing로 주어지는 뭐뭐를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시게 될 이 보기는 how와 어울리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생김새의 문제입니다. 5번이요. Why did Benz merge with Mercedes? 합병 Mercedes. 그래서 왜 벤츠는 Mercedes와 합병을 했는가? 자, 이 단어도 보시다시피 대문자죠. 아마 이미 알고 계셨다면 나 이 단어 알아. Mercedes-Benz. 오늘 뭐 자동차 브랜드 Mercedes-Benz. 그거군. 카를 벤츠가 그 사람 이름 떠온 거구나. 이렇게 아실 텐데요. 결정적으로 이게 키워드인 건 Mercedes 같은 단어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와 합병했던 이유를 읽어주셔야 되고 A, B, C, D 보기에 to 동사가 주어진 건 동사하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6번, 7번의 어휘 문제는요. 뜻을 알고 바로 틱 고르셨다가 혹시라도 실수로 동의어가 2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뜻 알고 계시면 후보에는 미리 틱틱 체크를 해놓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문맥으로 더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6번은 craft, 7번은 promote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락부터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저희 미리 봤었죠? 이 사람이 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지. 자, best known for 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highly regarded for. highly regarded for. 마찬가지로 뭐뭐로 잘 높게 평가를 받고 잘 알려지고 유명하다는 뜻으로 part 1, 인물의 일대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예요. 높이 평가, 여겨지는 거죠. regard, 간주하다, 여기다. 그래서 높이 평가가 된 건데요. 항상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인지를 딱 정답부터 말해줍니다.
네, 특징입니다. Part 1의 paragraph 1의 특징이에요. 자, 저희 읽어볼게요. Carl Benz was a designer and entrepreneur who is highly regarded for the innovative ideas he brought to the automotive industry. 정답이 이제 나왔어요. Carl Benz는 디자이너였고요. 또 사업가였어요. 근데 무엇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 innovative ideas. 근데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그가 brought to 뭐에 가져왔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냐면 자동차 산업에 그가 가져온 그런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During his lifetime, Benz helped establish one of the world's most successful car companies. 그의 이제 일생 동안에 벤츠는 도왔습니다. 설립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동차 회사 중 하나를 설립하는 걸 도왔습니다. 사실 뒤에까지 읽고 괜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best known for 이니까 highly regarded for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innovative ideas 그가 불러온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 그럼 이제 바로 넘버 1에서 정답을 뿅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His creative efforts in car making. car making, 자동차 제조, 자동차 만드는 것에 그의 그런 창의적인 노력으로 paraphrasing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문에서는 innovative ideas 그리고 automotive industry. car making은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동차 산업 이렇게 나왔네요. automotive industry. 그러니까 단어가 innovative이 creative가 되고 automotive가 car making이 된다는 점을 단어를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단어는 나올 때마다 네, 꼭 외워주시고요. 네. 자, A, B, D 빠르게 오답도 볼까요? His success as a race car driver. 일단 막 시간이 없으면 막 꼼꼼하게 해석을 못해요. 근데 드라이버? No, 드라이버 아니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race car, 그 경주 드라이버, 자동차 경주 드라이버의 D자도 없었단 말이죠. 오답. B. Buying a famous car company.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샀다, 인수했다는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 그 언저리에 없었어요. D. Inventing many engine parts. 많은 엔진 부품을 만들어낸 거, 네, engine parts, 엔진 부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단락은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부터 그의 early life가 나오는 게 항상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렇게 참 좋게 나왔어요. early life에 대해서 맞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 네, early life가 맞는지를 찾아볼까요?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렇게 태어났고 9살, 대학교. 그래서 early life paragraph고요. What is true를 고르다 보니까 이거는 꼼꼼히 다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옳게, 네, 맞게 보이는 보기 하나 고르는 거니까 다 읽으셔야겠네요. 같이 볼게요. Carl Benz was born on November 25th, 1844 in Mühlberg, Germany. 네, 이제 이때 태어났고 독일에서 태어났고 to Josephine Valiant and train operator Johann Benz.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네, 아버지는 이렇게 train operator. 그래서 기차를 이제 작동하는 기차를 운전하는 operator이었대요. Carl was mainly raised by his mother because his father died when he was only 2 years old. 칼은 어머니에 의해서 키워졌대요. 그리고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가 단 2살 때. At age 9, 9살의 나이에 he developed an interest in science. 과학에 관심, 흥미를 키웠고요. And this led him to enroll in a technical university. 그것은, this는 뭐죠? 네, 과학에 관심, 흥미를 보였잖아요. 그것이 그가 뭘 하게 이끌었냐면 네, 이런 기술, technical university, 대학교에
등록하는 거, 입학하는 것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했대요. Although he initially studied to be a locksmith, he eventually switched to engineering. 최초에, 그러니까 초기라는 뜻이 initially입니다. 초기에는 그가 locksmith 하면 lock은 열쇠, 자물쇠죠. 그래서 자물쇠를 만드는 자물쇠 제조공, 자물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는 엔지니어링으로 바꿨대요. 네, 그의 전공을, 그의 공부 분야를 바꾼 거죠. 엔지니어링으로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테크니컬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왔다리 갔다리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화면에 지금 넘버 2 보기만 보고 있지만 좌측의 지문, 우측의 보기 왔다 갔다 하면서 패스, 패스, 패스 이것이 정답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답을 소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정답 D부터 보면 He changed his course of studies midway through. midway through 하면 도중에, 중간에. 그래서 midway라는 단어 자체가 중간이라는 뜻으로 보이시죠? midway. 그래서 도중에 중간에 그가 공부하는 거, 그의 학업 과정을 바꿨다는 거예요.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locksmith. 그래서 열쇠, 자물쇠 제조공이 되려고 했는데 그걸 공부했었는데 switch 했다 그랬어요. 엔지니어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되어서 나왔네요. 자, A부터 오답을 소거해보죠.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train operator이라고 했지. train manufacturing factory. train 기차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예 틀리게 나왔네요. B. His mother passed away when he was a child. 틀린 말이죠. Mainly raised by mother이었고 아버지가 2살의 나이 때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이야기. C. He worked as a locksmith in Germany. 이게 되려고 공부했다고 했지만 그거로 일을 했다. locksmith로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 단락은 after graduating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전이 있을 건데요. 자, 먼저 읽기 전에 문제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네, 이거 추론 문제였어요. 미리 문제 보았었죠? First factory의 problem. First factory problem을 찾아주십시오. 찾아볼까요? 이렇게. factory 그리고 problem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struggle이라는 단어는 problem과도 같습니다. 뭔가를 힘들어하는 시간, 그래서 struggle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이해하십시오. struggle. 그리고 그런 struggle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요 앞에 내용부터 뒤에까지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problem을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저희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After graduating, Benz began his professional career by taking on a variety of engineering jobs, through which he developed his craft as a designer and builder까지 세 줄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석해보면요. 졸업 후에 벤츠는 그의 전문적인 경력,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뭐를 함으로써? 다양한 엔지니어링 일을 함으로써요. 그리고 그것은 through which, 그것을 통해서 그는 발전시켰습니다. His craft인데 뭐로서의 craft일까요? 이제 요거 어휘 문제가 나올 예정이고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builder, 뭔가 이제 건축하는,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그의 기술. craft는 기술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막 손으로 막 만드는 막 수공예 이런 단어도 떠오르는 단어가 craft죠. 그래서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빌더로서 뭔가를 만드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In 1871, he decided to establish his own factory. 물론 first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내용상 first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그의 자신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심을 했고,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이름까지 나오네요. The Iron Foundry and Mechanical Workshop, for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machinery. 그래서 그 기기의 machinery면 기계죠, 기계.
그 기계의 뭐 디자인과 그런 제조,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Despite early financial struggles까지만 읽고도 뭔가 정답이 나오는데요. 뭔데요? 문제가 뭐였죠? 재정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프로블럼을 물어보는데 most likely 프로블럼이 뭐였던 것 같은가? 그러니까 초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니까 재정적인 프로블럼이 있었겠고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the company developed several innovative technologies. 회사가 좀 점점 잘 되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가 여러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발전시켰죠. 계속 읽어볼게요. In 1883, Benz started a new company under his own name. 그의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를 또 시작을 했고요. Soon after,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he completed the Benz patent motor wagon, the world's first commercial automobile. 드디어. 그래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벤츠 페이튼 모터 웨건이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뭔가 하여튼 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계 최초의 commercial automobile, 상업용 자동차 회사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벤츠의 이름으로 회사가 시작이 되었던 거구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사실 여기 뒤에 안 읽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first factory, not the company. 그러니까 그 벤츠 이름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first factory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추론하는 문제였으므로 사실 여기만 딱 읽고도 financial struggles가 있었구나. 그럼 정답은 It was not immediately profitable.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된다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막 financial problem이 있었다라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즉시라는 뜻이죠. profitable. 수익이 profit이죠. able은 할 수 있는 can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이라는 뜻인데 바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financial struggles가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좀 이랬겠구나, profit을 못 냈겠구나를 지문에서 이 단어와 함께 financial struggle와 함께 보실 수 있어야겠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틀리셨다면 지문은 이해했는데 그럼 이제 이 보기를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고 외우셔야죠. 이렇게 내는구나 이렇게요. 자, B 보겠습니다. It could not produce enough iron for construction. 충분한 철을 생산할 수 없었다. 네, 그 제조를 위해서. 근데 철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could not produce 충분한 iron, 충분한 철이 없었다, 철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언급이 없었고요. C. It was not well equipped to manufacture cars. 장착된, equipment라는 단어가 장비죠. 그래서 여기서는 be equipped라는 단어로 뭔가 장비가 잘 갖추어진, 장착된이라는 동사로 be equipped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잘 구비가, 장착이, 기술이 뭔가 장착되지가 않았었다 이런 식인데 사실 well equipped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팩토리가 능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financial struggles 뿐이었거든요. D. It could not sell Benz designs. 벤츠의 디자인을 판매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사실 여러분들 problem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눈치를 채셨길 바라고 여기 주변을 다시 한번 꼭 읽고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휘 문제, craft가 있는데요. craft의 뜻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공예,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뭐 handcraft 이렇게 단어가 crafted, 손으로 만든, 기술, 제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BCD 보기의 단어도 보면요. fashion, 유행이기도 하고 방식이란 뜻도 있어요. 두 개씩 다르니까 외워보시고요. skill, 기술, 솜씨, taste, 맛도 있고 취향이라는 단어도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음악적 취향을 얘기할 때도 taste in music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plan, 계획,
구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일단 사실 정답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craft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다고 가정하시면 ABCD fashion, skill, taste, plan 적용하면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 고르게 되면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fashion, skill, taste, plan. 근데 뭐 그의 계획? He developed his plan as a designer. 뭔가 그의 계획을 발전시켰다? 그의 taste, 그의 취향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넣어보면 스킬이 가장 어울리구나 싶어요. 사실 이게 한 문장으로 3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읽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through which라고 하면서 앞에를 꾸며주고 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의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경력을 막 시작했다고 했고 그걸 통해서 그가 his craft를 발전시킨 거예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빌더로서. 그럼 그의 기술을 발전시켰다가 가장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skill이 되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 단락의 다음 문제 확인하고 봅시다. car racing, 자동차 경주, 그죠? 그거의 인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이익을 얻었었는지를 읽어주셔야 되니까 자, 그럼 car racing 그리고 benefit 찾아볼까요? car racing, benefit, yes. races, took advantage of. 맞아요. 외우셔야 되는 단어죠. benefit, advantage, benefit, advantage. 그리고 여기서는 took advantage of 땡땡. this라고 하네요. 그럼 this가 뭘까요? 그 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car racing, races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맞구나 하고 이제 읽어야겠네요. In the early years of the automobile industry, taking part in races was the best way for car manufacturers to gain publicity. 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의 그 초기에는 taking part 하면 참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스에 참가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뭐 그랑프리 이런 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걸 이제 car race, 그러니까 엄청 빨리 가는 그 자동차 브랜드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race, car racing. 그래서 그 racing, races,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대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뭐 하는 데 좋은 방법이었냐면 인기를 얻는 데에 좋은 방법이었대요. publicity. 네, public 하는 거예요. 대중화하는 거니까 인기를 얻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기를 얻는 데에 최고의 방법이 경주의 레이싱에 참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 저 차 진짜 빠르다. 저 차 어디 거야? 벤츠.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벤츠가 이것. 그러니까 제가 여기 조금 전에 해석해드린 이것. 레이싱에 참가하는 것이 네, 인기를 얻는 데에 좋은 방법이라는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took advantage. 그러니까 뭔가 좀 나쁘게 말하면 막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 사람이 이거를 막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써먹어요. 막 그러면 take advantage of this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게 말하면 선생님인 저를 써먹으시고 take advantage of me 그리고 막 Q&A 게시판에 막 질문을 막 올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이점이잖아요. 그래서 Benz took advantage of this to promote his cars. promote가 이제 단어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라 외우셔야 돼요. promotion, 승진이라는 뜻도 있죠. promote, 광고하다, 홍보하다. 그리고 뭔가를 막 촉진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광고, 홍보 아닐까요? 그죠? gain publicity,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계속 좀만 더 볼게요. In 1909, he began production of the Blitzen Blitz race car. 그래서 1909년 그는 요거 지금 대문자네요. Blitzen Blitz라는 이름의 레이스 카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Over the next decade 하면서 지금 계속 그의 주요 업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더 읽어봐야 하긴 하겠지만 사실 문제에서 물어보는 car racing의 자동차 경주의 인기를 이용해서 그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아래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린 부분만 읽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By publicizing his cars at races.
이 단어 지금 동사로 주어졌는데 저희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gain publicity. 그죠? 네. 그리고 그의 차를 promote his cars를 하려고 이렇게 레이싱에 참가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publicizing이 광고하는 거고 대중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경주에서 레이스에서 그의 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기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인기 있게 함으로써 이거를 이득을 취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참가해서 he began production of the 요 무슨 레이스 카도 막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단어를 좀 확인을 하고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gain publicity 그리고 promote his cars. 네,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이렇게 A, C, D는 사실 시간이 만약에 없는 실전 시험장이라면 이게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계신 정답이라면 정답만 고르고 넘어갑니다. 네, 근데 헷갈려. 그러면 이제 오답도 보셔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아래에서 언급되는 내용으로 아마 보기에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 단락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마저 읽어보도록 하죠. Over the next decade, this car는 뭐예요? 네, 여기 Blitz and Blitz Race Car이라는 네, 경주용 이 자동차가 established Ben's reputation as an engineer by setting several land speed records and being the fastest vehicle of any kind on land. 물론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엄청난 업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차가 벤츠의 명성을 아주 그냥 딱 확립시켰는데요. 엔지니어로서의 벤츠의 명성을 만들었대요. 모함으로써가 by ing가 두 개가 나왔어요. setting 그리고 being 이렇게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실 건데요. 그 여러 land speed records 그래서 그 땅에서의 그 스피드 기록 엄청 그 빠른 그 기록을 세운 겁니다. 기록 그리고 가장 빠른 차 of any kind of land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의 가장 빠른 차가 됨으로써 이 벤츠의 명성이 네, 확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n in 1923, the Benz company introduced the Truppenwagen.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입니다. 뭔가 막 빨리 막 찾아보고 그림을 막 보고 싶어지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또 이렇게 새로운 차를 또 게시를 했는데 A speedy car designed for Grand Prix racing. 그랑프리 레이싱. 우리나라에서도 그랑프리를 했었죠.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열렸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막 오고. 그래서 그랑프리 레이싱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만들어진 네, 차인 트러픈웨건이라는 차도 게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답을 확인해 보죠. A. By winning prize money with his super fast cars. 그의 아주 빠른 차가 이 단락에서 언급은 되었지만 어떤 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금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 이 단락에서는. 그리고 C. By starting a Grand Prix race. Grand Prix racing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아래에서 언급은 됐지만 여기에 레이스 경주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자, 그랑프리 어디 나왔는지 볼까요? 여기 그랑프리 레이싱을 위한 자동차를 이제 출시를 했다는 건 나왔고 자, 그리고 D. By learning about his competitors. 뭐 경쟁사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경쟁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어휘 문제 promote. 엄청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promote라는 단어는 청취 그리고 독해에서 자꾸자꾸 나오는 단어예요. 촉진하다, 홍보하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두 개는 확실하게 외워놓으시고요. A, B, C, D 보기의 단어도 봅시다. define, 정의하다, 분명히 밝히다. definite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definite, 분명한, 확실한 이라는 뜻도 있어요. sustain, 지속시키다, 뭔가를 존재하게, 유지하게 이렇게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prolong, 연장하다, 늘리는 거. advertise, 광고하다, 알리다.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promote의 단어를 몰랐다면 이렇게 보시는데 이걸 뭐 광고하려고 갔겠지. advertise his cars, advertise his cars 이렇게 보이니까 네, 정답은
D 그리고 같이 묶어서 네, 동의어로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5번 마지막 문제군요. 다시 보고 이제 단락 읽을게요. 벤츠가 머시디스와 합병해서 머시디스 벤츠가 된 건 전 몰랐었어요. 자동차 이름이 그래도 벤츠 하지만 사실 제가 경험한 미국인 친구들은 막 머시디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머시디스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벤츠라고 그러는 이제 그 두 같이 였던 거예요. 차에 대해 참 무지한데 어쨌든 이렇게 지텔프를 통해 알게 된대요. 자, 그럼 머시디스와 합병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뿅 나옵니다. mergers, 그리고 Mercedes-Benz 같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왜 합병을 했는지를 이유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By this time, 이때까지는 Carl Benz had taken on purely administrative role and the business expanded through mergers with other car designers. 이때까지 벤츠는 순전히 그러니까 pure가 좀 글쎄요. 여러분 pure 하면 막 엄청 순백한 막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데요. purely가 되면 약간 only 같이 조금 딱 한정적으로 네,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어요. 순전히 온전히 뭐뭐만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administrative role 그러니까 administration, 관리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리적인 부분의 역할만 해왔었는데 그리고 비즈니스는 확장을 했는데 expanded through mergers, 합병을 통해서 근데 다른 자동차 디자이너사들과 합병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막 이렇게 expanded, 확장을 했었대요. This resulted, 이것은 뭘 초래했냐면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냐면 The now famous brand Mercedes-Benz. 지금 유명한 브랜드인 Mercedes-Benz라는 이 브랜드를 그러니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뒤에서 꾸며줍니다. Which was aimed at. 근데 이것은 뭘 목표로 했었냐면 at ing. Bringing together the two biggest companies in auto racing. 그래서 bringing together 하면 같이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합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경주에서 네, 가장 큰 성공적인 두 회사를 같이 합치는 거. 그게 목표였다는 거죠. 뭐가요? 머시디스-벤츠로 같이 결과가 된 이 머시디스-벤츠는 뭐라고요? merge요. 네. 그래서 사실은 this resulted의 this가 뭔지를 앞에서 읽으시고 같이 연결해야 머시디스와 벤츠가 merge 된 거구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목표가 뭐였냐면 두 큰 회사를 합체하는 거였고 어로 레이싱에서 적어도 벤츠와 머시디스가 엄청 큰 이름을 알린 회사였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문장이 더 있으니까 읽고 네, 정답 고를게요. Since then, 그때 이후로 cars carrying the Benz name have been responsible for countless speed records and victories in motorsports. 그래서 이제 그 벤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동차들이 책임을 가졌대요. 이 모터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카 레이싱에서 엄청 수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그런 기록들 그리고 그런 우승을 가졌다는 거죠. responsible 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왜 합병을 했던 걸까요? Two big companies를 bring together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to combine, bring together, 결합, the largest racing companies가 되겠네요. largest racing companies. 지문에서 어떻게 paraphrasing 된 건지 한 번만 더 보고 올게요. 여기죠? 그래서 two biggest companies in auto racing. largest racing companies가 된 거고요. 네, 자 A, B, C 한번 오답도 확인하고 갑시다. To unite, 그러니까 unite라는 단어만 보면 combined랑 같이 지문에서 읽은 bring together가 보여요. 그죠? 그리고 two biggest company? 근데 이거를 고르셨으면 참 아깝게 틀리신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레이싱에서 유명했던 회사들이니까 자동차 제조사라기보다는 레이싱 컴퍼니즈로 보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헷갈렸던 오답일 수 있지 않았을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B. To create the Trope-wagon car for racing. Trope-wagon car는 이미 만들었다고 이전에 나왔고 그거는 merge하기 그 이전 패러그래프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흐름상도 아예 틀려버립니다. 그리고 Mercedes가 나온 그 언저리에는 아예 이 단어가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C. To give Carl Benz an administrative position.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역할을 했다고 했지만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합병했다라고 언급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Mercedes와 merger로 언급된 그 지문의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매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는 5개 다 풀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를 푸신 경우라면 확실하게 풀었으면 시험장에서도 마지막 단락은 읽지 않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 조절은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간단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or his achievements, Benz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degree. 그래서 그의 그런 성취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가 받았대요. 상을 받듯 award를 받은 거예요. Be awarded, right? 그래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벤츠는 1929년 어떤 폐 합병증 같은 거로 렁 관련된 문제로 세상을 떠났어요. 집에서. His home has become a historic landmark. 어떤 역사적인 유명한 장소가 되었대요. 그의 집이요. 그리고 the meeting place. 만남의 장소도 되었다고 합니다. 뭐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냐면 the Carl Benz Foundation. 그가 어떤 재단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재단인데 어떤 재단이냐면 어떤 비영리 재단. Non-profit organization인 이 재단의 만남, 모임의 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트 1, 인물의 일대기 지문 같이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항상 그 인물의 일대기는 주인공이 바뀌더라도 같은 흐름으로 많은 빈출 유형 문제가 거의 그대로 항상 같이 나오고 있어요. 뭐로 유명했던 사람인지, 어린 시절, 초기 업적, 그리고 주된 업적,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보통 5번째 단락에서 나오곤 하죠. 5번째 아니면 6번째. 흐름대로만 문제가 순서대로 출제되니까요. 그 흐름을 쫙 잘 정리하고 익히시고요. 다가오는 GTEP 시험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